어제 네. 특이한 것은 오뚜기 회장을 예. 특별 초청한 거고 또 수제 맥주, 중소기업의 수제 맥주가 등장했잖아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기업을 해도 오뚜기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로 대신에 표현한 거고, 또 그 대기업 맥주들이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맥주가 시장에서도 필요하다. 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문어발처럼 이런 골목 시장 들어가지 말고 자기 고유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 무언의 메시지를 또 그런 보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고, 어제 제가 인상 있게 생각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 얘기 중에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된다는 이 메시지는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무슨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좋은 비즈니스 하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지난 총선 때부터 또 더 이전에 올라가면 뭐 MB 정부 때부터 소위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의 그 조세 부담률을 장기적으로 한 25%까지 올린다고 하는 그 계획이 추진되다가 그래요? MB 정부의 감세 기조에 다시 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OECD 수준은 아니지만 OECD 한 절반 수준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 내에서 지나친 부자 감세로 대기업들은 과대한 사내 유보금을 갖게 되고 한 700조가 지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가계부채가 1100조로 넘어섰습니다. 네.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결국은 과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정상화해야겠다라는 오랫동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가장 뜨겁게 비밀스럽게 토론이 된 게 바로 이 과세 방안이었고요. 그 방안을 여러 개 갖고 있었습니다만 발표하지 않고 최종적 보고서에 넣어서 대통령께 보고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을 한 거죠. 근데 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안을 제안한 거고,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정부가 그에 동의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됐다고 보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 모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현재와 같은 저출산, 그다음에 청년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인 양극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깊은 토론 끝에 지금처럼 소위 낙수 이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것이 적셔져서 다른 사람도 잘 살게 된다는, 이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거든요. 성장도 낮아졌지만 저성장 기조에서 고용이 늘지 않는 이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정책에 의한 개입이 좀 필요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과세해서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요. 많은 법안이 실제로 제출됐고, 막판 연말 그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당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법인세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완강한 태도 때문에 못하고, 대신 담배세 인상이라고 하는 증세 수단, 서민 증세 수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주장해 왔다가 저희가 여당이 돼서 어떻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얘기하다가 용기 있게 이걸 꺼낸 거죠.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의 그거에 대한 반응이 80% 이상이 그건 필요하다. 그래요. 지금 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그게 좀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저희 정책적 판단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의 태도죠. 야당이 선거 때는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다 약속했다가 막상 그걸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들어가니까 살짝 빠지면서 합의가 없었다. 야당하고 왜 이 얘기를 안 했냐, 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좋은 태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는 그 극우 정당이 가장 높게 증세를 주장을 해요. 좌우를 막론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우리가 복지를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무조건 보수 정당은 부자 증세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진보 정당 쪽은 무조건 부자 증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내놓은 안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은 대상, 초고소득자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은 2천억 이상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거고 물론 논의할 당시에는 조금 더 낮춰자라고는 여러 가지 심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 정도 하자라고 하는 데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일반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더 좀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과세 형평성인데요. 우리는 원래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거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더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 내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누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진 적용이 굉장히 약해요. 맞아요. 고소득자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올리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조세 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직접세 부진이 높은 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는 쉽게 얘기하면 재벌도 100원 내고 가난한 사람도 100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낸다는 조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접세 비중이 높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간접세 비중이 더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직접세로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니까 그걸 좀 높여주고 그리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낮춰주는 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저희가 이 얘기한 건 자꾸 증세, 세금 폭탄 얘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하는데 예. 과거에 정의롭지 못하게 된 조세 구조를 바로 잡는 거다. 이렇게 해야 이해해야 돼 맞고요. 단지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천천히 제기해서 올해 연말 정도 세제 개편을 발표하려고 했던 건데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은 저 민주당 내에서 네. 지금 아니면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강한 주장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가 딱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건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결정할 때가 됐다라고 받아들인 거고 상당히 좀 신중했던 정부 측에서도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 85%가 지지한 거죠. 갑자기 국정기획에 내에 있는 이 재정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어떤 부분에서 얼마 올리겠다, 소득세를 어떻게 소득 구간을 늘리거나 또는 그 과세 그 이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구체적 표현 안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들어 있고 이거를 원래는 정상적으로 8월 말에 내년도에 세제 개편안을 기재부가 발표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되면 결정하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넘어가서 토론이 벌어지는데 미리 사회적 토론을 빨리 한 거죠. 이 재정전략회의 때 또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사회적 토론을 벌려서 우리가 앞으로 좀 복지 추진 늘려가고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걷겠습니까? 다 부가세를 올려서 하겠습니까? 소비세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하겠습니까? 했을 때 결국은 고소득자들과 대기업들 좀 더 여유 있는 기업들 조금 더 내는 걸로 갑시다라고 한 것을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정청은 서로 간 합의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여론 반응이 좋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걸 당에 주장하는 거죠. 국민들이 내가 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내가 더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없이는 과세는 그렇죠. 더 올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도 내가 돌려받는다 생각하면 기꺼이 낼 텐데 내가 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고 중간에 누군가 그거를 착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안을 짤 때 일단 최대한 지출을 줄여보는 안과 그다음에 자연 증가분, 세수 증가분 가지고 178점 맞췄습니다. 맞췄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10만 원 지급할 텐데 이거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 더 늘려갈 필요도 있잖아요. 또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이건 맞췄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 없이 또 납세자의 동의 없이 꺼낼 수는 없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당이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면서 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 그렇게 늘어난 증가분을 어디다 쓸 거냐. 또 SOC 같은 데 투자하면 또 비난을 받겠죠. 정말 꼭 필요한데 미래에 위한 투자 특히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는 정말 우리가 이 존립의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하게 대응해야 생각하는데 이런 데 하고서 이렇게 했으니 자 우리가 조금 더 냅시다
라고 하는 경로를 보여줄 필요가 아니, 있다고 생각하는 네. 저는 진짜 그 협치가 필요한 분야,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조세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각 정당들은 그 다양한 이해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정부 여당이 낸 안에 허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게 보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 국회가 이번에 정말 그 국민들 앞에서 그 사회적 토론을 조세 문제를 놓고 진작에 합의를 이뤄내면 앞으로 이제는 무조건 우리가 뭐 머리띠 메고 주먹 쥐고 주장하고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이게 하나의 결론이 나면 사회가 그렇게 가는 그 자유한국당이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 서민 증세라고 하는 그 반대를 뚫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다 전원이 다 찬성했잖아요. 제가 그때 국회에서 반대 토론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동의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 한다면 그렇게 걷어진 돈이 이제 국민 건강 증진 기금입니다. 그 돈이 금연 운동에 쓰여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게 몇 프로가 안 돼요. 전부 다 이상한 데 다 갖다 써버려요. 돈을 가져다가 처음에 또 기재부 낸 것도 국세로 가져가겠다 했었어요. 또 그거를. 그래서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일관되게 부자 감세 철회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서민 증세로 내놓은 것이다 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였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에서 전원 표결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걸 내리겠다. 그게 그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이죠.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큰 반론이 뭐냐면 서민들의 가게 살림을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담배세를 원래 환원하자고 그러면 그러면 담배 많이 필 거 아니에요? 그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 해치잖아요.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반론에 대해서 응답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담배 정책을 금연 정책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테두리 내에서 조세 정책을 봤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거보다는 조세 정책 차원에서 증세 수단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자신들이 소위 상대적 지지층이었던 노인층들을 겨냥해서 담배세 인하를 내놓은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제가 이제 19대 국회 때 제가 국회 보건복지 간사였기 때문에 이 담배세 인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그때 왜 담배값을 2,000원 올리느냐? 이 근거가 뭐냐? 당시에 이제 조세연구원에서 담배값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게 있어요. 원래 학자들은 담배값이 한 8,500원, 9,000원 되면 많이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0원은 뭐냐면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많이 세수가 거치는 게 바로 2,000원이에요. 500원, 1,000원 인상하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미미해서 별로 세수가 늘지 않습니다. 물론 담배 끊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 건강 생각했다면 8,000원, 9,000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2,000원이었느냐 했을 때 그게 약간 담배를 약간 끊고 세수는 가장 증대되는 게 2,000원이었던 거예요. 그 2,000원이라는 비결이 있어요. 또 실제로 흡연을 낮추려고 하면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 경고 그림은 가급적이면 전체 담배 값의 면에서 많이 반절 이상 좀 충격적인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어렵게 합의해서 넘겼더니 법사위에 있는 김진태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하게 하고 너무 흉측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를 일방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모든 거에 대한 원죄를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고해성사도 안 하고 담배값을 환원한다? 그럼 뭐 어떤 명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 기억인들과 청와대 오찬 장면인데요. 처음에 굉장히 좀 서로 긴장감에 어제 장면이죠? 첫 번째 시작한 걸로 보이지만 이제 화기애애에 따라 얘기하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기업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그거에 대해서 요새 뭐 기업들이 많이 화답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신입사원들 채용 계획도 좀 늘리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돼갈 거라고 봅니다.